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 읽어주세요. 조준영 작가님의 책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림책 정의에 대해서 재미있는 요리로 비교하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림책은 그림책이다. 어떤 주제가 그림책은 그림책이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가들은 어머니들과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제일 먼저 물어본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면 의외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어떤 분은 그림책이요, 어떤 분은 동화책이에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림 동화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정말 그림책이 맞나요? 정말 동화책이 맞나요? 하고 되물으면 글쎄요 하는 분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책은 그림책입니다. 저도 그림책 강의를 할 때는 이분 작가가 이야기한 거에 또 동의하고 또 저도 그림책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동화책도 그림 동화도 아닌 그림책입니다. 동화책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고 또 그림책을 동화책이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림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그러면 왜 그림책이 그림책이라고 강조할까요? 그 강조하는 이유는 그림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만 그림책을 올바로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책이 동화책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동화책은 글로써 이루어진 책입니다. 동화책은 글로써 이루어진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보면 성경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화책이죠. 글로 그림보다는 글이 더 많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 만화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생긴 책을 동화책이라고 합니다. 그림보다는 글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책은 글로써 이루어진 책이고 주로 몇 학년이 읽을까요?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동화책입니다. 그러나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린이가 또 가장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화책에도 그림이 들어있죠. 그러나 동화책에 들어있는 그림은 글을 보충하기 위한 사파입니다. 동화책에서 그림을 없앤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동화책이 아니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동화책엔 그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글이 달라지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은 글이 중심이고 그림은 보조인 반면에 그림책은 글과 그림 둘 다 중심입니다. 글과 그림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화책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해서 그림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림책을 그림 동화책이라고 대답했던 분들은 아마 그림책을 동화에다 그림을 그려 놓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모두 중심이며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책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기에 그림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림책이고 글과 그림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에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의 창작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화 작가가 동화를 쓸 때는 줄거리의 전개에 따라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림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림책을 쓸 때는 먼저 쓰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맞겠죠? 만약 작가가 10개의 장면을 가진 그림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을 쓸 것인가를 정한 다음 그것을 10개의 장면의 그림으로 떠올려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떠오른 그림에 맞추어 글을 써내려 가는 것, 그리고 그 글에 맞춰 화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책은 한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직접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림책의 이러한 특징, 즉 글과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진 특성 때문입니다. 그림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따로따로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에서는 글이 먼저라거나 그림이 먼저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전래 동화나 동화를 그림책으로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창작 과정을 겪겠죠. 글과 그림이 한 몸인 그림책이 이러한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머니나 선생님들의 그림책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달라지셨나요? 이제 그림책의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마 그림책의 그림에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글까지 연상되죠. 그리고 그림책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이란 바로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정의가 내려지나요? 그림책은 그림책입니다. 동화책이 아닙니다. 그림 동화책도 아닌 그림책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림책은 글에서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림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유아기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죠. 또 이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인들,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책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림책은 그림책이라는 선생님들이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그러한 인식이 바로 어린이에게 그림책이 얼마나 필요하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림책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왜일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조상들의 그림 솜씨나 예술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라 할 수 있게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조상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홍도의 풍속도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림책으로 만들어내도 손색이 없고 우리가 이 김홍도의 그림을 가지고도 그림책으로 구성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림책을 그려줄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조상들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린이를 위한 바른 그림책, 어린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그림책, 어린이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진정한 그림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예전에는 그림책에 대한 고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 그림책은 이제 시작임에 비해 서양의 그림책 역사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림책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 어떤 책인가요? 시험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1658년 호메니우스가 만든 세계의 그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호메니우스는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수학과 범지학을 공부한 교사이기도 하면서 목사, 교육개혁자, 그리고 대학 교수이기도 했으며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림책의 세계에서는 호메니우스와 세계의 그림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메니우스는 생애 마지막 작업으로 그의 여생을 오로지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데 전념하기도 했고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 페이지에 걸쳐 그림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세계의 그림입니다. 호메니우스의 최초의 그림책 세계의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호메니우스가 어린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어린이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는 데서부터 그림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메니우스 이후로 서양의 그림책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의 조판사 에드먼드 에번스에 의해 근대 그림책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림책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에번스는 나이테 파나를 이용해 아름다운 컬러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색 프린트라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량 생산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함으로 그림책을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려줄 화가를 많이 발굴했고 그 화가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금도 서양의 그림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그림책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그림책 전문 작가, 그림책 전문 화가, 그림책 전문 편집인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그림책 전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그림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시작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림책의 시작은 어린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림책의 글은 성공하지 못한 작가가 쓰는 글이라든가 그림책의 그림은 잘 나가지 못하는 화가가 그리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림책 전문 화가나 전문 출판인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림책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고 또 어린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와 화가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어머님들도 그림책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그림책도 바로 세계 그림체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림책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뭐가 풍부해진다고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힘이 커지며 그림의 표현력이 커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단행본보다는 전집 위주로 어린이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준비물과 함께 그림책 전집을 하나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전집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단행본으로 된 그림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집을 사는 부모님들 마음도 이해하겠지만 그 전집을 보면서 읽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책도 동화책처럼 한 권 한 권 독자가 살펴보고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책에 대해서 그림책은 동화책도 그림 동화책도 아니고 그림책이라는 정의를 여러분들하고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림책의 역사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지금 그림책 시장이 출판사와 또 작가 그림책을 그리는 그 화가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더미책부터 시작해서 그 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그림책이 아니라 그 그림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산모의 고통을 겪는 것을 저도 작가들을 통해서 또 그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그림책을 사랑해 주셔서 그림책이 그림책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